안녕하세요.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알라뷰. 오늘 지금 선거가 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변수는 이거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남은 변수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예, 아주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현혹하는 그런 것이 아주 횡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 잡혀갈 뻔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정치 공작.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이게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 바로 이제 그걸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손대면 그게 오히려 또 긁어부스럼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리 사인을 주시죠. 우리 준비돼 있으니까 너네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예. 조금 이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역풍 맞죠? 그러면 역풍 맞죠. 그러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 공작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설마 뭐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머지는 이제 결국 사고가 안 나고 그 충돌이 안 생기고 그 발언의 실수를 안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선관위에서 투표율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투표율 낮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투표하겠다라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고 나서 이게 사람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하면 성과가 있다. 투표하면 성과가 있다. 참여하면 성과가 있다. 이른바 정치 효능감. 예, 정치 효능감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16년 촛불혁명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유튜브라든가 SNS가 통해서 기존의 그 대형 매체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대개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가 많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판세에 좀 어떤 뭐 좀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변수가 되겠죠. 이제 투표율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오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 선관위 그 나온 거 보면은 60대가 더 나온 사람 있고 또 반면에 40대도 또 더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그 맞으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연령층으로 보면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확고한 게 40대 40대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언론에 뭐 어떤 분이 쓰신 걸 보니까 50대가 결정할 거다 또 이런 분석을 그럼요. 하신 지금 분들도 세대별로 있더라고요. 보면 50대를 이기는 쪽이 이겨요. 예, 그렇게 근데 분석을 하더라고요. 50대는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른바 속칭 386 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386 세대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쪽이 약간 강합니다. 이제 까다로운 문제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비례정당 관련해서 예. 이게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정당들의 승부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이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2강 구도입니다. 일단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성적이 기대만큼 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는 겁니까? 그 이제 지금 뭐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정파 자기 힘으로 정치적 그 목소리를 못 내는 네, 지역구에서는. 네. 지역구에서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게 연동형 비례제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늘진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중적인 사람은 뭐 권인숙
김홍걸 예,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에 저쪽은 막 그 목소리가 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열린 이른바 그 셀럽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원래 셀럽은 연동형 비례대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그 원래 취지하고 한참 어긋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지명도가 높고 각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를 가지고 그 셀럽 마당을 만들어 준다? 이건 저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지지를 하는 분들 중에 또 압도적인 다수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비례는 또 다르니까 이 비례를 보면 이게 제일 많은 몫은 역시 전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한 3분의 2 가까이는 60% 정도는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고 있고 거기 10번까지는 시민사회 추천이랑 소수정파 추천이고 11번부터 그 이후로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한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너무 적게 되면 대표님은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좀 많이 곤란하시죠. 예, 제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죠. 그 처음에 이제 10명을 하고 우리는 11번부터 하겠다. 예. 제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때 그 방침에는 정의당까지 참여하는 걸로 전제로 그렇죠. 하고서 정한 방침이거든요.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또 일부 또 다른 소수 정당도 참여를 안 하면서 그 빈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당 추천 비례들 앞당겨서 넣자라고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우리가 7명을 목표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7명만 당선되면 우리의 목적은 성취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원래 연동형 비례의 취지는 이제 잘 앞번호에서 살았으니까요. 앞번호에서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맞으면 그 지금 지지율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어요. 셀럽들이 이제 그 자기 마당을 하나 깔은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드리기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예. 이 그 비례정당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총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또 어느 당이든 결정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저희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대표님 선거에서 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선거에서 왜 떨어져요? 어떻게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시겠죠. 정말. 저는 압니다. 왜 떨어지는지. 지금 후보분들, 이 후배로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예, 뭐 악수하는 것도 좋고 뭐 팜플렛 잘 찍어서 하는 것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한테 진정성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맞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정책에 대해서 그 옳고 선하게 옳고 선한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또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면 제가 32년을 했는데 그 여태까지 잘 무난히 해왔거든요.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이셨어요. 예, 오늘 그러면 이제 끝 인사 드려야죠. 이해찬 대표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